네, 그래도 뭐 지난 시간에 들어왔던 제보들은 아니지만 예전에 들어왔던 제보들 중에도 좀 진전된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회장님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뭐 일주일 만에 사생결단이 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제 막 몇 달 지나면 뭔가 소식이 들려오거나 하는데요. 일단 협회가 컴투스의 프로야구 V26과 양양시노비, 현상비 M, 그리고 라그나로크 아이들 어드벤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위반 신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자 피해구제 신고를 동시에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부서를 지정을 하고 좀 어느 정도 내부조사에 착수했다 뭐 이런 취지의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유저분들께서도 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더라도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쪽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그런 행위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이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제 피해를 입은 유저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상안을 이끌어내느냐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각 게임의 개별적인 유저들이 실제 입은 피해에 관한 자료들을 좀 보완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각 유저분들의 결제 내역이나 이런 거 저희가 추후에 요청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협회가 지난주 이번 주 활동으로 이렇게 진행했던 것들 중에는 로블록스의 기형적인 등급 분류에 대해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한번 냈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현재 로블록스에서 이제 국내법 미준수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로블록스라는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거의 기능하는 게임 내에 4천만 개의 UGC가 있다거든요. 유저들이 생성한 콘텐츠요. 유저들이 만든 개별 게임이 4천만 개가 있고 한 해에 이제 몇십만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그5.18 광주민주운동,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혹은 이제 작년 12월 3일에 계엄 앞에서의 국회, 이런 역사적 상황을 묘사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군인의 입장에서 시민들을 학살하는 그런 게임을 유저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그 플랫폼이 제재를 하지 않았다던가, 혹은 최근에는 이제 초등학생들도 즐길 수 있고 현금을 내고 구입할 수 있는 루트박스가 있는 게임인데도 확률 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던 등의 확률형 아이템 미고지 등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로블록스가 이 내부의 각각의 게임에 대한 어떤 등급 평가를 제대로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게임물로서 지금 이제 법적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고, 이게 비유로 좀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빠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플랫폼 같으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가 하나의 게임물로 그냥 통짜로 하나의 게임물로 등급 분류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 내부의 개별 콘텐츠에 대한 어떤 정부기관의 조치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로블록스 또한 구글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원스토어 같이 이제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그 내부의 콘텐츠를 각각의 자체 등급 분류로 분류를 해라. 그래야 이제 국가에서도 모니터링을 같이 하고, 또 이제 그런 수정 요구나 법적 조치에 대해서 각 게임을 올린 유저들이 진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관계 교육 구조가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로블록스 또한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의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줬으니까 아마 저희 협회가 제시한 방향대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 내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초통형 게임인데 이름만 들어봤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협회가 다시 한번 다뤄주는 내용이나, 아니면 저희 협회가 낸 보도자료나, 아니면 모유튜브 채널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한 내용이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슈는 없을까요? 혹시 또 다른 말하실 게 있으신 분? 리니지 클래식 이제 저번 주에도 이제 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이번에는 무제한으로 살 수 있는 아이템이 두 가지가 출시됐어요. 하나당 이제 3,000원이고 하나는 버프 아이템이고 하나는 이제 이동권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를 사용을 안 하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리니지는 워낙 어디서 전투가 벌어질지 모르고 PK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도 한정판이라서 한정판이라는 그 주는 압박감이 있잖아요. 안 사면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나중엔 또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제형해놓고 이런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게임이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뉴스로 접했을 때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 없다고 하고 계정비만 내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이제 무제한으로 나오는 아이템들 빼고도 다른 출시된 아이템들 다 합하면 한 달 이용 요금이 약 18만 원 정도라고 되더라고요. 다 사면. 한 달 게임 이용 요금이 18만 원이라고 하면 리니지 치고는 싸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리니지 치고는 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지. 저는 아인 하사드가 나오던가 아니면 드상이 나오면 바로 접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서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리니지 클래식이 언제까지 갈지 끝이 그때 끝날 거라는, 근데 그런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등장할 게 되게 예견이 됐는데 왜 하시는 거냐라고 하면 엄청 실례겠죠. 약간 그 결혼하지 않을 연애를 하는 느낌이랄까. 어떤 이유로 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리니지 클래식을 처음에 98년도에 처음 접했거든요. 오픈하자마자. 그때는 저는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친구들과 했던 그 즐거움이 남아있고, 그리고 거기 이제 게임 접속하면 다 아재예요. 요즘 게임들은 좀 젊은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다 아재니까 이야기 하다 보면 또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커뮤니티가 생기다 보니까 그 매력에서 좀 못 빠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 안에서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또 끊지 못해서 게임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점, 이게 뭐 모든 사람이 통용되지 않겠지만 리니지라는 사회에서 좀 남들보다 강하면 또 이제 뽕이 또 차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걱정하신 게 그거죠. 뭐 사실 리니지 하시는 분들한테 18만 원도 푼 돈인 건 저도 잘 알고, 저도 우마무스메와 건담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기하급수적이잖아요. 처음에는 제로였고 갑자기 뭐 한두 달 지나니까 9만 원이 됐다가 갑자기 이제 또 한두 달 지나니까 18만 원이 됐는데 등배 수혈처럼 계속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점차 늘려가고 있고, 리니지는 좀 굉장히 요새 지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리고 또 클래식만의 맛이 있는 이유를 느끼면서도 저희 협회가 이제 내용은 클래식인데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최신식이다. 그래서 이제 엇박자가 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좀 우려스럽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니지 클래식과 예전에 있었던 게임에 대한 공정위 신고에 대한 얘기도 해봤는데요. 아무쪼록 해결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고 기만하는 게임사가 좀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